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시황을 쉽고 심플하게 전달해드리는 이지앤 심플입니다.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미국 주식시장 오픈을 앞두고 오늘의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화요일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최근의 역사적 최고치에서 물러선 후 경제보고서와 소매업체 실적을 주시하며 이번 주 목요일 한국 시각으로 밤 10시 반에 발표될 PCE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3% 소폭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2% 상승하여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며 나스닥은 0.4% 상승, 러셀2000은 1.34% 상승했습니다. 피어 앵그리드 지수는 78포인트로 어제 75포인트보다 3포인트 올랐으며 현재 극도의 탐욕 구간의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엔비디아로 인한 격동적인 상승 이후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초점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PCE 지수 보고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어 주가 상승을 즐기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조용히 상승했습니다. 57,000달러를 상회하며 2021년 붐 당시 보았던 역대 최고치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만 10% 상승하고 올해 들어서는 35% 상승했는데 1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고 4월로 다가온 반감기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한편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월요일 아침 추가로 3,000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총 투자액을 19만 3천 비트코인으로 늘렸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화요일 기준으로 대략 110억 달러의 가치이며 하나로는 13조 원입니다. 파생 상품 트레이더들 또한 이제 비트코인 랠리에 뛰어들고 있으며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는 약 240억 달러의 계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4월에 마지막으로 설정된 비트코인 선물 베팅의 새로운 최고치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아직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으셨다면 소량이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식도 분할 매수가 필요하지만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매일 소량씩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시장가로 소량 매수를 하며 어쩌다 좀 많이 떨어진 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매수하는 방식으로 모아가고 있는데 어느덧 꽤나 모았구나 싶은 정도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욕심부리지 말고 접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편 메이시스는 비생산적으로 평가된 150개 매장을 폐쇄할 계획을 발표하며 분기의 매출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률과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주가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한편 주택 인테리어 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로우스는 2024년 매출과 이익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우스의 CEO는 주택 DIY 수요가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인테리어 관련 매출이 주택 시장의 어려운 환경과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기지 이자율은 약 7%를 유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사하거나 주택 매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오늘 매그니피센트 8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0.01, 애플 0.81, 엔비디아 -0.49, 구글이 0.97, 아마존도 -0.68, 메타 1.1, 테슬라 0.17,
AMD 1.13%로 대부분 아주 살짝 내리거나 올랐습니다. 1월과 2월 전체로 볼 때 매그니피센트 7개 회사 중에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이 3개 회사가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S&P 500 지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최근 기업 실적 분석을 통해 이들 회사의 수익이 올해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고 S&P 500 지수를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애플카 소식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애플이 10년간의 작업 끝에 대담한 전기차 프로젝트인 타이탄을 중단하고 AI 분야로 초점을 옮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결정은 자동차 제작, 특히 완전 자율주행차를 구축하는 것이 애플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최고 기술 수준의 테크 기업에게도 어렵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처음 등장한 프로젝트 타이탄은 혁신적인 내부 디자인을 갖춘 최첨단 자율주행 전기차를 설계하는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잦은 리더십과 전략 변경, 비용 상승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애플은 수익 마진이 낮고 프로젝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우려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애플은 전기차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원을 고급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쏟아붓기로 했으며 이 분야는 존 지안나드레아가 이끄는 AI 부서가 담당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한 정확한 비용 손실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10억 달러 하나로 약 13조 원의 투자비가 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중에는 테슬라의 차량 하드웨어와 OTA 같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율주행 AI라는 것이 그렇게 높지 않은 레벨이기 때문에 GM이나 포드 같은 내연 기관차 회사들도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고 더군다나 세계 최강의 기업 애플이 조만간 애플카를 내놓을 테니 막강한 충성도를 가진 애플 고객들이 테슬라가 아닌 애플을 선택할 것이라고 장담을 했으나 이것이 허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장 시작 1시간 전에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는 2월에 106.7로 하락하여 이전 달에 수정된 110.9에서 감소했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115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한 낙관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소비자 신뢰 지수는 1월에 110.9에서 2월에는 106.7로 떨어졌으며 이는 연속적으로 세 번째로 이익이 정체된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 조건 지수는 1월에 154.9에서 2월에는 147.2로 떨어졌고 이는 소비자들이 사업 및 노동시장 조건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기대지수 역시 1월에 81.5에서 2월에는 79.8로 하락하였는데 80을 기준으로 볼 때 80 미만인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징후로 간주되어 이번 통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12개월 평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인 5.2%로 떨어진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통계 발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리 인하를 너무 늦추지 않게 압박할 여지를 제공합니다. 연준은 금융정책 결정 시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낮은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금리를 인하하여 경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패드와치의 6월에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38.6%로 전일 39%보다 살짝 낮아졌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금리 기대치는 여전히 연말까지 총 3회 토탈 0.75%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월가에서는 4가지 키워드가 가장 많이 눈에 띕니다. AI, 엔비디아, 주가, 거품이라는 4가지 키워드입니다. 이 4개의 키워드는 사실 하나로 연결됩니다. AI 붐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은 것이 엔비디아이며 이것으로 S&P 500과 나스닥의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으며 이것이 거품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과 분석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몇 달 동안 비범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이는 거의 전례 없는 랠리로 간주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는 보다 용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이 상승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자신은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 진영에 속해 있으며 기술 관련이 아닌 대부분의 직업도 AI에 의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JP모건에서 200명이 대규모 언어 모델 빙, 바드, 챗GPT를 포함하여 이러한 기술의 물결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 기술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거의 모든 직업에서 AI가 사용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대로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세븐 리포트 리서치의 톰 에세이는 시장의 상승이 합리적인 기대를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인공지능과 소수의 대형 기술주에 대한 열정이 대부분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닷컴 버블과 유사한 기술주 버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AI 버블은 대규모 과열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더 많은 상승 여력이 있지만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과 같은 과잉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술 기업들은 AI 도입을 위해 금융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투자를 과잉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을 종합하면 AI는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통적입니다. 또한 AI가 주도하는 현재의 시장 주기는 AI 주도의 붐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재 투자자들의 정서가 거품 붕괴 직전의 거품의 정점에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거품이라고 할지라도 지난 닷컴 버블과 시스코 거품 붕괴의 역사를 보건대 아직은 거품을 더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큰 조정 없이 거의 순조롭게 증시가 상승해 왔으므로 당장은 짧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닷컴 버블 붕괴와 같은 현상이 근 시일 내에 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긍정론자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의 깊게 이런 분석들을 살펴보고 너무 주가가 뜨거워서 모멘텀을 잃지는 않을지 약간의 긴장하는 마음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쉽고 심플한 이지앤심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